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의 귀농귀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각 지자체는 극심한 농촌 가소화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106개의 전국 주요 시군에서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도 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크게 정착자금 지원, 농업교육과 체험 지원, 기존 농촌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타 사업 이렇게 5가지 범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사업들만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착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 신축자금 등의 이름으로 귀농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볼 것은 2차 보전이라는 항목인데요. 융자 시 이자 2% 중 1%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착자금 지원 사업인데요. 강원도에서 귀농인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항목을 보게 되면 1년간에 월 80만 원, 2년부터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융자의 형태 외에도 보조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교육, 창업 지원입니다. 경북 고창군에서는 2012년부터 맞춤형 귀농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중 귀농인의 집과 비슷한 형태인데 빈집과 농지, 특화 작목까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귀농귀촌 체험등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선정된 가구의 체류형 실습 공간과 빈집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사업 중에는 주택 임차 및 빈집 정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온비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데요.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도 지자체별로 관리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경북 봉화군에서는 귀농 담당 공무원이 관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빈집을 파악하고 있다가 문의가 들어오면 해당 마을 이장 또는 소유주에게 연결해주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투잡 지원, 재능기부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직접적 영농활동 외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마을 기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곳도 많지만 도 단위에서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정책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기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실제로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원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각종 지원 방법 외에도 귀농귀촌인들을 돕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농업 보조 자격 완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귀농인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복잡한 지원 방법과 절차를 꼽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 사업에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혜택, 농심보 이용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크게 농지구입세와 주택양도소득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세는 해당 감면 대상에 대해 농업활동을 직접 할 목적으로 3년 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양도소득세의 경우 귀농가구가 귀농주택 그리고 일반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만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법률 제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2차 시 정책 개요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에서 정의하는 귀농어업인,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두 번째로는 귀농일 전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 마지막으로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실제로 농어촌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테니 기억해 놓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예비 귀농인의 농신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농신보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의 약자로 앞으로는 예비 귀농인들도 이 농신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6단계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여 순서화해 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신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우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신용, 보증심사를 거치게 되고 다시 신청한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